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교기입니다. 혹시 오상피난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피난. 근데 오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뭔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긴급 피난을 우리가 오상피난이다라고 우리 강학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왜 긴급 피난이라는 거가 있어요. 형법을 적용을 하려면은 형법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법해야 되고, 그렇죠? 위법해야 되고 어떤 그 위법성을 위법성을 없앨 그런 사유가 없어야 되고, 또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상피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긴급행위를 했을 때 이러한 것은 사실은 우리 형법을 공부할 때는 나와 있는,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형법 전에는 없어요. 오상피난이라는 것이. 그런 규정이 없는데 학계에서는 이런 오상피난, 그러니까 긴급피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피난의 요건이 갖춰진 걸로 오해할 만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사실의 착오로 봐서 이건 뭐 과실범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런 설도 있고, 또 이거는 법률의 착오로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이런 학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요, 재물손괴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이 자기의 그 행복 추구권을 침해받았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 헌법소원에서 그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이걸 받아들였어요. 이 오상피난에 관한 법리를. 뭔가 궁금하시죠? 네, 사실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재혼을 한 가정의 아내였던 모양이에요. 2020년 9월, 작년, 재작년이네요, 벌써. 한 11시쯤에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그 의붓 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방문을 벤치로 손잡이를 훼손해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 의붓 딸이 자기 방문을 이걸 훼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재물손괴다라고 아마 고소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물론 이제 경찰을 거쳐 검찰까지 갔겠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것도 죄는 된다. 방문을 부신 거니까. 그런데 다만 이거는 죄는 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기소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이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죄가 인정은 되지만 뭐 범행 후의 정황이라든가 범행의 동기, 수단 이런 것들을 다 참작해서 검사가 재판에까지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이게 불기소 처분에는 해당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검찰한 것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헌법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 사실관계를 보니까 좀 딱하긴 하더라고요. 이 의붓딸이 그 전에도 몇 차례 자해행위를 시도를 한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에 이 의붓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의붓 엄마가 막 문을 두드린 거죠, 계모가. 그런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답변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혹시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자해행위를 했거나 자해를 시도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공포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그렇게 오인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오상 피난을 인정을 한 건데요.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당시의 어떤 객관적 사정을 추가로 조사해서 이 계모가 오상 피난을 인정할 만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물손괴 혐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재물손괴를 인정하고 그냥 선처해준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결국은 이 의붓 딸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죠. 그리고 의붓 딸의 아버지고. 그런데 그 당시 그러니까 남편, 그 피해자의 아버지와
즉각적으로 연락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그 승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대요. 그래서 또 현실적 승낙을 얻기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 그 의붓딸이 실제로 최근에 자해를 시도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막 방문을 두드리고 문 열라고 했는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의붓 딸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당연히 이건 승낙하지 않았겠냐. 근데 오히려 빨리 문 뚫고라도 들어가 봐 이러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 손괴 행위를 당연히 했을 것으로 예견할 수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까지 죄가 인정된다고 하는 거,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해서 전원일치 오상피난을 인정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법에 대한 이 판례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법 이론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오늘도 또 궁금한 거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